네, 앞서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의 현안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정리를 해봤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으로 글로벌 증시라든지 유동성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정리를 해보면서 또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버크셔 리치의 강동진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글로벌 증시를 비롯해서 금융시장이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네. 자세하게 큰 틀에서의 동향 짚어주신다면요. 예, 지난 일주일 동안에 대단히 회오리 바람이 심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 어떻게 잘 대응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워낙이 큰 변동이어가지고 참 어려웠던 한 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이번 주에 일정은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이 옵션 만기일이 지나면은 전통적으로 8월 중순부터는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의 위안화 이슈가 들어와가지고 예. 시장의 변동성이 훨씬 더 커진 상태였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8월 중순에 시장의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세계 증시 동향표를 다는 못 보여드립니다만은 요약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핫 이슈 국가 중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중국의 위안화 이슈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상태였고요. 그 주변국 나라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 여러분 태풍으로 치면은 지난주에 태풍이 올라왔는데 태풍의 눈에 해당하는 중국과 미국은 잠잠했고 그 주변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우리나라라든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등의 이머징 마켓 주가가 대단히 크게 출렁거렸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연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의 그 과정은 그랬고요. 한 달 동안의 그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보면 오른편 이 항목인데 중국 상하이 지수는 8월 들어서 8%는 올랐거든요. 네. 안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8월 한 달 동안, 한 달이 아니죠. 한 2주 동안에 이렇게 많이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도 선방한 편입니다. 네. 많이 흔들렸습니다만은, 세 번째 미국의 다우 지수가 2주 동안에 1.2% 내리면서 올해 들어서 올라온 것을 다 까먹고 1.9% 하락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다우 지수가 중국의 상하이 지수와 함께 매수 신호가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전해드리고요. 그래서 세계 증시는 가장 어려운 그 기간을 지나고 어쩌면은 지금이 매도 클라이막스의 위치에 있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보신 것처럼 네. 지난 2주 동안 그러니까 8월 초반에 하락폭이 너무 컸어서인지 지난주에 네. 중국 증시의 영향은 아주 크게 악재로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양상이었잖아요. 그렇죠. 다소 안정적인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이제 유동성 지표를 보면은 이제 예. 그런 게 나타나거든요. 예, 다우지수가 그전 7일 동안에 연속 하락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반등이 기술적 반등의 성격으로 있을만 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네. 그러나 좀 더 길게 놓고 봐도 미국 증시가 사이클상으로 이제 반등할 때가 되었다. 그런 움직임이거든요. 유동성 지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지난 5월 이후에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체적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국제 유동성이 달러 자산이라든지 이 안전자산 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다음 자료인데요. 미국의 달러화 지수가 강하고 이 국채 수익률 동향이 강하면은 채권 시장에서 유동성이 빠져나오기 때문에 네. 유가라든지 자산시장 쪽에 영향을 덜 받게 되는데 문제는 이 국채 수익률 동향이 하방으로 떨어지는 이게 더 고약한 것입니다. 이 유동성이 채권 시장으로 오히려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본다 그러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9월에 단행될 것 같다 하는 거하고는 좀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네. 금리가 내리는데 금리가 오를 것을 걱정한다. 이게 맞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이 채권 시장의 금리는 하방이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올라가는 기류는 아니고 추세가 아직 하방 기류이다. 그래서
9월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겠거니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좀 기우다 하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표인데요. 미국 S&P 지수 동향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이 에너지가 좀 소진되는 구조. 이것은 지난 1년 동안에 이 S&P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몇십 번이나 경신을 했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이 강하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국제유가인데요. 국제유가의 하락세가 이렇게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달러화가 강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채권 시장에 채권 수익률이라도 올라오면은 이 지수가 안정이 될 건데 그것도 떨어지는 거니까 이중의 작용을 나쁜 작용을 받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이 하방 경직성이 어디에서 나타날지를 네. 가늠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아직까지는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증시에 대해서 이제 또 다뤄봐야 될 텐데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들어서는 다소 선전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지난주에는 상당한 변동폭이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쭉 살펴보자면은 다양한 이평선을 다 이탈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예. 차트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말 이후에 대단히 그 가파른 폭으로 내려왔고요. 네. 이 하락의 그 질서가 채널형을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이 구조적으로 좀 약점이 많다 하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지 언제쯤 반등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텐데요. 네. 지금은 에너지가 워낙에 많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이게 1880포인트거든요. 여기에 위치는 올해 시작했을 때의 저점의 위치입니다. 즉 올해 오른 것을 다 내어놓는 위치거든요.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있느냐? 가능성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은 그 위에 있는 이 황금물선의 위치 1970포인트 이 선을 약간 깨고 지금 이제 하방 경직선을 잡으려고 하는데요. 예. 제가 모두에 설명을 드렸다시피 2주 동안에 이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지나고 반전에 이제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이것과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하방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면은 이제 비로소 반등을 하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다음에 어떤 요인이 있느냐. 그다음에 대형주들이 대단히 많이 떨어진 것을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대형주들은 괜찮으냐 질문이 참 많거든요. 괜찮은가요? 예, 5년에서 12년 정도의 최대치를 속속 경신을 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것이 한 번에 반전이 된다 그러기엔 좀 어렵겠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의 국면이라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수급을 보면 조금 나아지는 네.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예, 수급의 주체 역시 파생시장부터 봐야 되거든요. 네. 그동안에 대단히 많은 규모, 하락 기간 동안에 외국계 투자가들이 파생시장에서 7만 5천 개의 선물 순매도 포지션을 갖고 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일주일 동안의 동향입니다. 그 중에서 약 5천 개를 청산을 했습니다. 네. 이 매도의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이 이제 에너지가 좀 나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의 영향으로 금융 투자되어 있는데 여기에 차익 거래하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의 수치입니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용기금들이 역시 주식을 제법 사는 그런 상태입니다. 즉 수급적으로 외국인 투자가들이 겁을 좀 덜 주니까 국내 기관 투자가들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수급을 안정화시키는 하나의 징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전반적으로 8월 들어서 시장이 좀 나아질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이번 주에도 다소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제일 첫 번째 그림에서 예. 제가 테두리 색깔을 좀 설명을 안 해드리는데 새파란색이거든요. 새파란색의 의미가 제일 안 좋은 상태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다음에 빨간 색깔이 굉장히 좋은 상태고 네. 지금의 상태가 새파랗다는 얘기는 어쩌면 매도 클라이막스 건방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대형주가 워낙에 많이 떨어졌는데 이것이 더 떨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수급이 들어오니까 네. 역시 낙폭이 크기 때문에 찾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것도 조금 긍정적이죠. 그다음에
악재라고 재료로 보면은요 큰 악재가 넘는 거거든요.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 이것은 뭐 워낙에 많이 들었고 시장에서 내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또 다른 악재 중국의 위안화가 갑작스럽게 크게 큰 폭의 평가 절하를 한다고 발표를 했다. 이것보다 더 큰 악재가 있겠습니까? 네. 이런 악재가 지금은 또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는 하방 경직성을 유지하고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안정을 찾고 하는 시기가 온 것 같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천천히 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체리피킹, 그러니까 저가 매수에 서서히 나서도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도 있고, 안정을 추구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주식시장에서 좀 보수적인 전략을 취해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보면 될까요? 투자 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요. 대형주들을 매수해야 되느냐. 조금 길게 보면은요, 대형주들에 대한 그 나쁜 요소들이 해소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실적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발 폭이 크니까 아직까지도 체리피킹은 그것을 노리는 아니다. 정도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이면에 그동안에 좋았던 뭐 소비주들요, 내수주들, 소비주들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양지거든요. 예. 그쪽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그 다음에 지수 관련 대형주들이 하도 많이 휘둘리니까 프로그램 매매의 대상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쪽을 피해가지고 지금 중소형주들에 이렇게 오글오글 몰려 있거든요. 네. 이것 중소형주들을 상대로 한 수익률 게임의 장, 이것은 여전히 유효하다. 즉, 양지와 음지가 여전히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함께 책에서 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버크셔 리츠의 강동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